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9월 22일 날 서울 특강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였죠. 그 장소가 좀 찾기가 좀 다소 어렵고 또 금요일이라서 참 교통체증이 서울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강의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꽉 채웠습니다만 제가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 초청한 거 참 죄송한 마음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이 쉬운 장소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장소를 구한다는 것이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윤창중이가 빌린다 그러면은 우파에서 하는 그 장소는 또 좌파한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빌려주지 않고 또 좌파에서 하는 그러한 장소는 뭐 당연히 빌려주지 않고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장소를 어렵게 구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 특강이 참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은 제가 어디라도 태극기 하나 들고 칠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10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제2회 특강 청주, 제3회 특강 대구, 제4회 특강 부산, 청주, 대구,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죠. 윤창중 칼럼세상 TV, 윤칼세 TV는 물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쉬지 않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28일 목요일부터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 추석 특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겠습니다. 또 생방송도 하겠습니다. 생방송.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윤창중의 고국 뉴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지금 해외에 근 9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 동포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뉴스를 골라서 윤창중의 고국 뉴스라는 프로도 만들겠습니다. 점차 프로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데 이어 제2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11일 저녁 7시부터 충북, 충남, 인근 경기도 지역을 상대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동부창고 34동에서 열립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참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여러분 엄마 부대의 주옥순 대표 아시죠? 그 양반이 자유한국당에서 설치한 그 디지털 정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병전후회, 박사모, 자유총연맹, 이런 그 우파 단체죠. 우파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유한국당에서 새로 만든 4개 위원회, 거기에 그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 좌파 쓰레기 언론들, 그리고 인터넷의 네티즌, 좌파 네티즌들, 좌좀들이 일제히 주옥순 대표를 극우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 인간을 집중적으로, 우파 인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생매장을 시키는, 극우라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스탬프를 찍는 거예요. 이런 작태가, 이런 못된 짓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옥순 대표 아시죠? 그 연약한 60대 중반의 여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극우입니까? 태극기 들고, 또 어떤 때는 또 그 상복을 입고, 그 엄마 부대, 그 부대원들, 그 아주머니들이 여러분들 극우라고 보십니까? 태극기 집회에 등장하는 그 엄마 부대, 그리고 해병 전후회, 박사모, 자유총연맹이 여러분들 극우라 보십니까? 광장과 거리,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수호 투쟁을 벌였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는, 지금도 석방을 외치고 있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 지금 윤칼세 TV를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 광장과 거리 아스팔트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정신과 그 주장에 대해서는 100% 이상 공감하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극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인터넷 좌좀들이 일제히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그 발탁돼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극우라는 극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글과 방송으로 꼭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처럼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그 태극기 세력, 보수 우파 아스팔트 세력이 그 엄청난 권리를 해도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완전히 서로가 딴 몸이었잖아요. 그러나 좌파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이 권력은 어떻습니까? 일심동체 아닙니까? 아스팔트 좌파에서 성장하다 보면 그들이 아스팔트 좌파, 아스팔트 반미, 아스팔트 종북 세력들이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민주당의 정권에 들어가는 이런 순환 관계가 되어 왔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랬습니까? 자기들만 잘났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 그 쥐꼬리만한 그 부위원장이란 자리를 배려한 것인데, 이게 못마땅해서 좌파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 지금 좌파 언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를 좌파 언론으로 봐도 무방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 대한민국 모든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팔수였잖아요. 지금도 조선일보가 가끔 보면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떨어져 나간, 엄청나게 떨어져 나간 독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얄팍한 유인체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좌파 세력, 민노총을 포함한 전교조, 이런 좌파 세력이 총궐기했고, 대한민국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언론 매체, 인터넷 매체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태극기 세력을 극우라고 씹어대고 있어요. 극우라고 씹어대고 있습니다. 이건 씹어댄다는 표현밖에는 없기 때문에, 씹어댄다는 표현이 가장 적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큰 감투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말 겉만 보수인 척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 속은 좌파 흉내 내가지고 감투나 즐기려는 그러한 수박 보수 정당을 개혁할 수 있다면 참으로 잘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뭐라 합니까? 행동하는 보수우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원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 언론인들, 그런 정치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극우라고 매도하잖아요. 완전 낙인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극우 프레임 속에다가 아스팔트 보수 우파, 지금 주옥순 대표라든가 해병 전우회라든가 자유총연합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박사모라든가 이런 우파 단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들의 계략입니다. 그러한 극우 프레임 속에 왜 넣느냐? 그래야만 매도할 수가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을, 그러한 언론인, 지식인, 교수, 정치인들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좌파는 정말 몸을 던져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만 우파에는 그런 언론인, 지식인, 교수가 있습니까? 그런 지식인, 언론인, 그런 게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행동하는 우파, 아스팔트 우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 엄청난 태극기 물결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른바 소위 말하는 극우 프레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더 웃기는 현상은 말이죠. 보수 우파 임내하는 그러한 대학 교수, 신문 기자, 방송 기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네? 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말이죠. 덩달아서 저 좌파들의 그 극우 프레임을 악용해가지고 그 극우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동지를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떤 보수 우파, 정통 보수 우파, 아스팔트 보수 우파, 정통 보수 우파 또는 지식인, 교수 또는 언론인이 정계에 입문하면 그 수박 보수,
무슨 대학 교수, 언론인 하는 그러한 이 보수파리들이 극우라고 똑같이 좌파들과 함께 씹어 돌리는 게, 씹어대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지식인의 자화상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겉은 명철은 보수우파를 달고 있지만 실은 좌파에 영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진을 비대위원장에 데려오는 참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바른정당 완전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서 나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극우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입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보수파리 정당이죠. 보수파리 정당. 무슨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 정당이었으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며 지금 저렇게 형무소에 갇혀 있으며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결정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극우라는 프레임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좌파들의 전형적인 언어 혼란 전술입니다. 극우? 이게 무슨 소리야? 극우라는 것은 말이죠. 비행기를 납치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테러를 하거나 하는 폭력을 사용해야만 그게 극우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 좌파 언론과 대한민국 이 참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명색이 지식이라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좌파들과 함께 그냥 극우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게 좌파들의 전형적인 언어 혼란 전술이라는 거죠. 평화, 자주, 민족, 대화, 이게 전부 다가 좌파들의 언어 혼란 전술입니다. 평화, 조선반도의 평화, 비핵화, 대화, 이게 전부 다가 김일성 어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 전략인 거죠. 전형적인 언어 혼란 전술, 자주 미제를 쫓아내고 자주 이런 식의 그 언어 혼란 전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보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떤 통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은 민주화 세력이고 개혁 통일 세력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럼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완전 반민주, 반개혁, 반통일 세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문재인 씨가 뉴욕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촛불 시민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의 인권 탄압 국가입니까? 인권 탄압국가고 참 인권 말살 국가고 그야말로 후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에까지 가가지고 나는 촛불 대통령이다. 촛불 혁명이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촛불 대통령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는 자신을 찍지 않은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만 봐도. 말로는 협치. 정말 너무나 위선적인 구호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 대통령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만약 극우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든 그 촛불 세력은 극좌라고 봐야죠. 민노총, 전교조, 논리상 극좌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극기 세력하고 싸웠으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극좌 대통령이에요. 당연히 극좌 대통령이에요. 극좌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가서 전 세계가 지금 제재 압박에 참여한 이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에 평화라는 단어, 피스라는 단어를 30번을 외친 대통령은 그건 극우 대통령, 극좌 대통령이라 봐야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보수 우파 세력을 아스팔트 우파를 포함해서 태극기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을 극우라고 매도한다면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극우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한 일제의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옥순 여사, 주옥순 대표, 자유총연맹, 무슨 박사모 이러한 아스팔트 보수 우파를 극우라고 매도한다면 일제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우리의 민족적 영웅 안중근 의사를 극우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한 일제의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일제 침략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고 결행했고 이 안중근 의사는 어떤 분입니까? 동양 평화론을 이론화한 분이에요. 네? 동양 평화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는 교육을 참 펼치는데 앞장서온 교육자요, 의병이요. 말씀드린 대로 동양 평화론을 주창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물론 아스팔트 보수 우파를 감히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그 아스팔트 우파의 공로라는 걸 한번 되돌아봅시다.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 현금 다발을 퍼줘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거, 그 종잣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들고 일어난 게 어디입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까? 아스팔트 우파 아닙니까? 아스팔트 보수 우파가 들고 일어나서 막은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김일성의 공사나 전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려 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걸 막은 게 누굽니까? 바로 아스팔트 보수 우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대통령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킨 제3기 좌파 문재인 정권에 요즘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성조기 흔들면서 저항하는 아스팔트 우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망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보수 우파, 아스팔트 우파의 정신, 그런 세력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대한민국 좌파 언론, 이 쓰레기 언론과 좌파 세력들은 안중근 의사가 과연 극우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극기 하나, 마이크 하나 들고 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외친 엄마 부대가 극우라는 논리라면
민주노총, 전교조 극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극조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엄마 부대는 제가 볼 때 극우가 아닙니다. 해병전의회가 극우단체라고 했어요. 그럼 해병전의회가 극우단체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럼 극우 세력의 양성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해병대, 특전사, 공수부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강군,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국방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들의, 그분들의 그 전우회를 극우라고요?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이 쓰레기 좌파에게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박사모요? 그게 왜 극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누명 탄핵, 인민재판, 마녀 사장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해서 일어난 박사모가 왜 극우입니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해병전우대가 왜 극우라고 지금 대한민국 좌파 언론 모조리, 그리고 네티즌들, 좌파 네티즌들이, 좌점들이 지금 비난을 퍼붓는 겁니까? 이 잘못된 낙인 찍기가 계속되니까 그것을 싸워야 될 이 보수 우파 정치 세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살 눈치 보면서 수박보수, 보수파리, 입만 갖고 그냥 보수 운운하는 마우스 보수들, 입보수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합리적 보수니 개혁적 보수니 좌파 쓰레기 언론들이 그대로 미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만든 바른정당 아닙니까? 바른정당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 행동하는 아스팔트 보수 우파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이 보수파리, 마우스 보수, 이런 수박 보수, 이런 걸로 채워진 당의 인적 구조를 전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샌님 보수, 수박 보수, 입 보수들, 마우스 보수들, 이런 사람들을 완전 행동하는 보수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 제목은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가 극우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